안녕하세요.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하게 될 임종성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5회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에서 중요 테마별, 출제 유형별, 출제 유형 및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출제 비중하고 출제 범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크게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인데 총 40문제 출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25문제에서 26문제. 점수를 보게 되면 62.5에서 65점까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그 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가 6개, 7개인데 올 34회 시험에서 비중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8문제, 그 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체 34회 출제 문제만 말씀드리면 33회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킬러형 문제가 4문제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33회 기출문제 유형에 비해서 비중이 10%에서 15%, 문제로 보면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득점 과목이 올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시 조금 이따가 전체 목차를 37개 테마를 잡아서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공인중개사 법령은 중개업을 배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 시험 제도를 두고 등록 제도를 두고 확인 설명하는 것처럼 해서 중개업무 파트이고, 그 다음 기타 보안 규정이 협회,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규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인데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에 도입된 것이 주택임대차 계약도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의 대상에 해당되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초과이면 주택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매매계약 신고하고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인데, 외국인 등이 매매 방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닌데 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허가 절차를 배우시는 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이고, 기타 보안 규정은 포상금 제도하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제도, 그다음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누가 구축할 것인가, 정보체계 구축 같은 것, 출제 비중은 이러합니다. 전체 40문제 중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비중이 32개에서 33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많이 됐을 때는 34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는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 3월부터 시작하시는 분, 늦게는 올해 공부를 하시고 내년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5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치중을 여기에서 점수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실무 쪽은 킬러형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32개 정도 나오는 80점, 82.5까지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여기에 치중해서 70점, 75점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파트는 전체 6과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중개업무 수행할 때 필요한 내용을 6과목 전체를 가지고 내는 부분이 중개 실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민법의 내용이 4문제 이상입니다. 민법이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해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매 파트가 2파트가 있습니다. 요 파트는 민법이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 실력이 70점 정도 되시면 이 부분 4파트는
추가 덕침이 용이한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7, 8월까지는 여기에서 32개에서 33개 출제되는 부분에서 75점, 80점 정도 내시면 난이도 관계없이 80점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중개 실무에서 6문제, 7문제, 34회 문제를 7문제 나왔는데 관련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험 과목에서 민법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의 일부 파트, 공시법의 일부 파트가 필요한데 민법에서 34회 문제, 분미호 기지권,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3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2번부터 5번 파트는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민법 공부하시면 그대로 추가 득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번에는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에서 배우십니다.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에서 분묘 기지권의 기본 판례 내용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민법을 기출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5파트인데 밑에 있는 법정 지상권 내용도 366조 법정 지상권 내용이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것 이외에도 이중매매도 중개 실무 파트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공동소유재산 중에서 공유에 관한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만 주로 나오는 부분이 5파트가 주로 나오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고 올해도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련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은 출제가 매년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 비중이 있는 것이 농지법 내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농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 인가아닌가 발급 절차,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안 되지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농지법에 있는 임대차 규정을 시험에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에 대해서 중개할 때는 현재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고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지를 확인하여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주로 출제가 된다면 농지법 내용이 나오고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할 때 필요한 서식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공법은 이 정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공시법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 건물을 중개할 때는 표시사항도 설명이 되니까 지적 공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서 설명하려면 등기부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할 때 지적 공부인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의와 도 등이 필요하고 권리관계 설명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을구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내용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서로서 계약서에 시군 구청장이 금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제 비중은 낮지만 어쨌든 관련 과목에서 공시법 내용은 요 세 파트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개 실무에서 7개 정도 나오면 민법에서 5개, 4개, 5개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추가 덕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좀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부터 해서 중개실무 파트까지 총 40문제인데 테마를 37개 잡아서 출제가 어떻게 비중이, 출제 빈도가 어떠하고 문제는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뭐인지, 그럼 학습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출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것도 출제되는 것이지만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2조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는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물을 때는 일단 출제가 34회 쭉 출제가 되고 있죠. 25회 때까지. 그 다음에 출제 문항은 한 문제에서 최대 8회까지 물으면 2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은 최근 시험 문제 유형 그대로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용어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몇 개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한 개의 개념을 정했는가. 뭐라 함은 두 파트입니다. 뭐라 함은 해서 쭉 나가고 끝에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출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실 이유가 용어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5개 지문을 구성할 때 대부분은 뭐라 함은 하고 끝에 말한다 이렇게 출제돼요.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법에 쓰고 있는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마다 요소가 몇 개씩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사용하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면 옳은 지문이 되고 법에 사용한 요소 중에서 한 개라도 빼버리면 틀린 지문. 법에 사용한 요소 이외에 불편하게 붙여버려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 뭐라 하면 말한다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소를 다 쓰지 않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 해당한다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 표현이 나오면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내니까요. 말한다 끝이 나는 것은 법에서 쓰고 있는 요소를 그대로 묻는다면 여기는 변형해서 법에 쓰고 있는 요소를 줄여서 핵심 요소만 한 개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이 묻게 되는 것이 이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포함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공부하시면 늘 틀리고 나오는 부분이 기초 내용인데 틀리고 나오는 부분이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파악하시고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나오면 끝에 말한다 나오면 법에서 사용한 요소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다 파악하시는 것 연습하시면 되고 문제 유형이 끝에 이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포함된다 나오면 핵심 요소가 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용이하게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입니다. 출제 비중은 한 문제인데 출제 유형은 중개 대상물 종류가 5가지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나머지 3가지는 대통령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이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이렇게 낱개로 말씀드리면 5개입니다. 이 5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한 문제 출제가 돼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출제 비중은 한 문제이고 문제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또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이 중개 대상물 5가지에 해당되면 모두 중개 대상인가?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개 대상물이다 라고 할 때는 5가지에는 최소한 해당이 되어야 되겠다. 5가지 물건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5가지 물건에 해당되어도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라고 하려면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라고 하려면 무슨 동 몇 번지처럼 특정된 물건이어야 되고 개인 소유이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처럼 거래 계약이 가능하고 그 거래 계약은 유상상무 계약이 돼요. 5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5가지에 다 해당되면 중개 대상으로 해당합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 갖추지 못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이하게 득점할 수 있는 요건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중개 대상물 범위이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출제는 34회부터 26회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한 문제에서 2문제인데 2문제까지 나오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각각 물으면 2문제이고 합쳐서 물으면 한 문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실제 문제 나왔던 것은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합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정책심의위원회만 따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부하시는 방법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시행기관부터 응시 자격이 있다 시험 시행 기관을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만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 사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것인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할 것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고 응시 자격에서도 응시 자격은
연령 제한이 없이 국적 제한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재교부 신청은 어디 가서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함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담고 있는 것이 자격증 양도 대여는 예외 없이 금지합니다. 최근에 추가되었던 것이 양도 대여 알선,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알선한 것도 금지이다. 그래서 이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법조문에서만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공부하실 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하는 규정하고 국토부 장관은 하는 자리를 구분하시는 게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가 정책심의위원회 물으면 거의 출제가 되는 부분이 위원이 제척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제척되면 회피를 해야 하는데 회피하지 않으면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제척 사유를 시험에서 묻게 돼요.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법조문의 함정만 체크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 제도는 판례가 조금 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부터 양도 대여하는 판례 내용을 묻는 것이 공인중개사 제도이기 때문에 공부 난이도는 여기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고, 출제는 최대 2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는 출제가, 올해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반복해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이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봐라. 박스의 문제죠. 그럼 이건 공부하실 때 법에서 결격 사유란 말을, 등록의 결격 사유란 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등록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중개보증이 될 수 없다.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격사유이면, 여기 문제 결격사유자를 골라봐라 할 때는 일단 법에 정하고 있는 12가지 결격사유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문제의 핵심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 결격사유 개념이라면, 그러면 결격사유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종사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체크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에 정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기간이 경과되었다 나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단어가, 용어가 조금 낯선 지문이 나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특별사면, 일반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포인트를 잡아서 결격사유 12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하면 기간 중에 있는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면 그 기간이 경과된지를 체크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알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를 배우셨기 때문에 등록을 하려면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 신청하고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개시한다는 내용이에요. 계략적으로 보시면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올해 시험 나왔던 것이 구체적으로 서류 첨부, 첨부할 서류인가 아닌가에서 출제가 한 문제 되었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인데 시군구청장이 등록 신청을 받고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 4가지를 확인해서 적합하다면 적합하다 판단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신청에 서면 통지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고 중개인이 사용할 도장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등록증을 교부할 때 등록관청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한다. 이런 내용을 배우시는 게 계략적인 등록 절차입니다. 그래서 출제는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출제 문항수는 등록 기준은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 한 문제에다가 절차상의 내용이 암기사항을 포함해서 2개 정도 나오면 최대 3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통상적으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나왔던 출제 유형은 법인의
개설 등록 기준,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되죠. 기준은 5가지인데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용이하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두 번째는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는 이 등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묻게 되는 것이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하실 때 등록 기준은 용이하게 5개니까 함정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등록 절차상에서 암기사항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이 인가 아닌가, 수수료 납부사항인가 아닌가, 등록증을 받았다면 중개사무소에 게시할 사항이 뭐인가, 이런 것이 암기사항입니다. 절차상에서 이제 등록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하고 등록 요건이 뭔지, 그 다음에 협회 통보할 때 등록증을 교부했다면 협회 통보하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종별 3사람이 각자 종별 가지고 업을 하다가 종별을 바꾸고 싶다, 종별 변경할 때 절차상의 내용이 뭔지가 기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금지 등을 묻게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떠한지에까지 묻는 것이, 내용이 조금 많은 것이 등록 절차입니다. 그래서 암기사항 이외에 절차상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3사람이 있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14조 업무인가 아닌가가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나왔던 문제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14조인가 아닌가를 알고 계십니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추가 득점이 가는 것이 7가지, 중개업 빼고 6가지 겸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습 포인트는 별 내용 없이 14조 내용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부동산 실장님을 고용인이라 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를 두게 되면 신고 절차가 어떠한지, 자, 어떤 법이든지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등록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절차상의 신고 절차, 허가 절차, 등록 절차입니다. 절차상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을 두었다면 신고해야 한다,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 이런 내용을 묻게 되고, 고용관계 종료가 되었다,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신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용이하게 나오는 문제가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이 한 문제인데, 두 번째는 고용인이 한 행위 중에서 업무상 행위일 때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 할 때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에서 출제 유형은 2가지입니다. 그러면 최근 출제되었던 것은 34회부터 25회까지 출제에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되고, 문항수는 간단하게 물으면, 신고 절차를 물으면 한 문제, 그 다음에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까지 물으면 최대 2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나왔던 것은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신고 절차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묻겠다, 한 문제 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학습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절차하고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규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십니까?에 관한 내용이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조항을 정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 행위일 때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하고 쌍벌 규정인 양벌 규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출제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고, 유형을 나눠서 공부를 하시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파트가 중개사무소 설치 규정, 설치한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제는 34회부터 25회까지 출제가 8번 되었으니까 한두 번 빠졌지만 매년 출제 비중이 매년 출제될 정도로 거의 출제 비중이 있다 보시고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사무소 설치는 설치에 관한 규정하고 이전 규정을 따로 물으면 2문제 나옵니다. 사무소에 관한 설명이라고 해서 나오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실제 나왔던 문제는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설치만 따로 묻고 따로 이전 신고에 관한 문제 이렇게 물으면 최대 2문제. 그냥 합쳐서 묻게 되면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이다 물으면 설치하고 이전을 같이 묻겠다. 유형을 먼저 이해하시고 공부하실 때 이것도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신고는 언제 할 것이고 어디 가서 할 것이고 신고할 때 뭘 제출할 것인가 신고 절차를 공부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신고 절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신고 절차, 이전 신고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가 뭐인지, 그 다음에 신고 관청은 어디 가서 할 것인지 요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묻게 되는 것이 설치하고 이전 신고입니다. 판례 없이, 절차상의 내용은 판례 없이 그냥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을 묻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관련 보충 규정이 사무소 명칭 상호라고 하죠. 상호를 정할 때는 법에 쓰고 있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5개 광고물 간판을 달 때는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손님이 내놓은 물건을 표시 광고합니다. 간판을 철거합니다. 간단한 파트인데 2문제 이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는 뭐 매년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출제 비중이 10회에서 6번 정도 출제되었다. 출제 비중이 있는 부분이죠.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실제 나왔던 문제는 중개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이다 나오면 여기까지 같이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학습 포인트는 이것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 규정에서 함정을 파기 때문에 법 규정을 정확하게 함정 체크하시는 게 법 규정을 정확하게 함정 체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의 난이도는 많이 없습니다. 시험이 나오면 함정 체크만 되시면 반드시 맞추는 부분이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간판 철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것이 의뢰인이 내놓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 자체는 의무가 없지만 표시 광고할 때 광고 문구에 뭘 명시해야 할 것인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를 보고 소비자 피해가 크니까 이중으로 더 관리 감독을 해보겠다 해서 모니터링 제도까지. 그래서 출제는 최근에 이게 개정돼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출제가 29회부터 34회까지 3번 정도. 그 다음에 문제수는 한 문제이고 실제 나왔던 것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이 내용을 묻게 돼요. 학습 포인트는 법에서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을 묻게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 때 누가 모니터링 업무를 할 것인가 국토부 장관 주체를 먼저 구분하시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을 할 수 있다 해서 모니터링 업무 위탁받은 기관이 하는 업무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제법 나오는 것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서 분기별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15일 그 다음에 10일 숫자 나오는 것이 모니터링 업무고 한 문제를 단독 문제 낸다면 모니터링에 관해서 출제가 되면 각각 문제 물으면 2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인장 등록된 인장 사용입니다. 뭐 내용이 많이 없죠. 여기는 34회 출제가 7번 정도 됐으니까 출제 비중이 가장 매우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제는 한 문제이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다는 겁니다. 학습 포인트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등록할 인장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지 인장을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록이란 말이 있으니까 등록 절차가 시험 나오겠죠. 언제까지 등록할 것인가 이렇게. 그 내용이 난이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록할 인장을 법인이 아닌 개인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설명서, 줄이면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도장이 뭐인지 절차를 구분하시면 용이하게 이것도 득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
2번 테마가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입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될 정도로 출제 비중은 높습니다. 높고 출제는 한 문제이고 실제 나왔던 문제가 부동산 중개업 34의 문제죠. 중개업의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옳은 것 박스 문제예요.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도 신고라고 해서 절차상의 내용입니다. 그죠?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할 것인가? 첨부사항이 아닌가? 휴업 신고 대상은 기간이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휴업은 최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로 제한받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휴폐업입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보다는 공부량이 조금 더 있지만 어쨌든 난이도는 여기까지 12번 테마까지는 공부를 하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 휴폐업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손님이 부동산에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소장님이 내놓고 하십시오. 중개드리겠다 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 종류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출제는 34회부터 쭉 출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출제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따로 물으면 최대 2문제. 통상적으로 전속 중개계약이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되고 실제 시험 나왔던 것은 의뢰인 갑과 개업 공인사 을 간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물으면 툭 쳐서 그냥 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학습 포인트는 중개계약의 종류가 시험 공부 방법에서 두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으면 양 제도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장점이 많은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개업공인사의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한 개업공인사 의무사항인데 일반 중개계약에는 없다. 이걸 구분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부를 해보시면 난이도 조정할 때 법조항이 적기 때문에 서식 문제를 묻게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서식. 그래서 서식 중에 출제가 잘 되는 파트가 우리 전 범위에서 딱 3개가 있는데 이 중개계약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의 차이점. 손님이 부동산 와서 중개계약할 때 손님이 매도인이 와서 중개계약할 때 기재사항, 매수인이 와서 중개계약할 때 기재사항을 물어요.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을 묻게 돼요. 그 서식을 최근에 잘 묻고 있는 것이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사항 차이점을 비교하시고 서식 기재사항을 비교하시는 게 중개계약의 포인트인지 알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안 규정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출제는 매년 출제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출제가 되어도 법조항에서 출제가 되고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학습 포인트는 별 것이 없이 여기도 지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허가, 신고처럼 지정, 절차 공부하시는 게 핵심이겠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지정권자는 며칠 이내에 지정하고 지정받은 사람은 설치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절차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묻게 되면 반드시 묻게 되는 것이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전문 자격자를 누굴 두어야 될 것인가? 그걸 묻는 것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고 여기도 판례 없이 법 규정에서 출제가 되니까 난이도는 하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윤리부터 해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 포인트겠죠? 기본 윤리 쪽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그죠? 비밀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 묻게 되고 출제는 34회 올해 출제가 되었다는 게 당연히 이 파트 때문에 그 다음에 출제는 각각 묻게 되면 비밀 누설을 간혹 묻게 되면 최대 2문제 확인 설명 묻게 되면 확인 설명 절차하고 확인 설명 사항을 묻게 되면 최대 2문제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 출제가 실제 됐던 것은 개업공인사 갑의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옳은 것 묻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포인트는 확인 설명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시점부터 먼저 파악하시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시점은 딱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란 표현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개정법이 있습니다. 그죠?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추가로 설명사항. 중개보조원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물을 수용할 수 있는 보조원은 현장 안내할 때 고지해야 한다. 그런 것이 추가사항이고 암기사항은 확인 설명사항하고 확인 설명사항을 시험에서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터지는 것이 확인 설명이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 내용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난이도는 판례까지 묻게 되면 공부량이 조금 많아지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한다. 완성이 되면 계약서에 한다. 이 시점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암기사항은 확인 설명사항이고 추가 판례 내용이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가 완성되면 그때 쓰는 것이 확인 설명한 내용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것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최대 출제가 왕왕되고 있는데 매년 출제가 최대되면 2문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식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빠뜨리지 마셔야 되는 것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중개계약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가 종종 되고 있지만 매년 출제되고 된다 보시면 되는 것이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기재사항을 묻게 돼요. 실제 나왔던 문제는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인데 주거용 건축물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또는 토지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묻게 되고 한 문제로 그냥 묻게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물으면 서식 4가지를 합쳐서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확인 설명서 서식 유형별 기재사항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재사항을 공부하시고 두 번째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별 서식에서 작성 방법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으면 이걸 묻게 되고 낱개로 이렇게 지금 묻게 되면 주거용 건축물부터 해서 4가지 서식별 기재사항,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부터 시작해서 기재사항 구분하시고 반드시 서식 중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서도 써야 되겠죠. 계약서는 출제 비중이 지금 25회부터 해서 출제가 8번 되었다. 그죠? 이것도 출제 비중이 높고 올해는 단독 문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문제이고 시험에 나오면 거래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이다. 나오면 여기도 출제 포인트는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시점은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합니다. 완성된 때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이게 기초. 그럼 당연히 계약서에 관해서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는가? 없다. 이게 잘 나오고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뭐인지를 묻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완성이 된 때만 작성 교부 의무 있다 해서 판례가 있고 서식이 있다 없다 질문이 거의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재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암기사항이죠. 세 파트를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33조에서 금정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 14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출제는 25회부터 8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 비중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고 출제는 한 문제이고 실제 나왔던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14가지 금지 행위가 있는데 유형을 먼저 1항하고 2항을 구분해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1항은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9가지 금지 행위가 뭐인지 그 다음에 2항 5가지는 누구든지니까 모든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를 방해하지 마라 5가지. 유형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금지 행위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묻는 것입니다.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례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초과협하던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판단 그르치게 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례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총 테마 37개 중에서 1번 용어 정의부터 금정의 33조까지의 출제 유형 포인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